안녕하세요. 이스캠 17기 특경부부 아내 안혜림입니다. 어제 제 유튜브 구독자가 10,000명이 돼서 애들이랑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같이 축하를 했는데, 오늘은 또 막내 생일이라 이따 다시 또 축하해야 하네요. 이게 얼굴을 이렇게 제 얼굴을 보면서 이게 영상을 찍는 게 좀 쑥스러워서 좀 초점을 다른 쪽으로 해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막내 생일이에요. 정말 너무 작고 여리던 애기가 벌써 2돌이 됐어요. 또 작년 제 생일에도 그분 축하는 받지 못하고 애들이랑 같이 축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큰아이가 선물로 생일 축하하는 그림을 그려줬어요, 저한테.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림에도 아빠는 없거든요. 애들 셋이랑 저랑 이렇게 넷만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애들이 더 잘 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둘째 3살 생일에도 집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친정오빠가 케이크 쿠폰을 보내줘서 그때도 이제 애들이랑 축하를 했었는데, 참 힘든 시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있어도 외롭고 힘들 때는 차라리 없는 게 오히려 나은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 이혼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얼굴도 보기 싫을 때, 그럴 때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얼굴을 봐도 아무런 감정도 안 느껴질 때 진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화나는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 제가 지금 딱 그런 감정이고요. 전 요즘에 그분을 보면 그냥 혹시나 또 저한테 옛날처럼 해코지 할까봐, 그리고 제가 당할까봐, 거기서 그게 가장 두려운 상태예요. 뭐 맞는 건 두렵지 않은데 다 큰 애들 앞에서 또 같은 꼴을 당하면서, 뭐 예전에도 이제 자기가 때리고 경찰을 부르면 제 뭐 머리도 산발이 돼 있고 얼굴도 뭐 빨갛고 뭐 몸도 뭐 성한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는 그에 비해 너무 성하니까 베란다 가갖고 뭐 담배 피다가 경찰이 오면 나왔는데, 그때 막 목에 제가 핥히지도 않았던 그 손톱 자국이 있고,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울 때 손톱을 기르질 않았었거든요. 첫째 때는 특히 더. 그때는 네일 아트도 안 했었을 때니까. 손톱이 아예 없이 바짝 잘랐어요. 이제 다칠까봐. 첫애라 더 걱정했던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손톱 자국을 내서, 그때 제가 말을 잘 못할 때랑, 진짜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데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이 이제 워낙 그때 유창하게 말을 잘했어요. 근데 지금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당한 적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수술을 앞둔 상태라 혹시나 잘못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평택 언니분께 여러 차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언니가 아산 별이 언니네 이사를 도와주러 가 계셔서 여기 안 계신 상태이고요. 일요일에 다시 오셔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보기 싫어도 그분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은 저희 당사자만 아는 거고 변호사님들은 모르시니까, 그분 거짓말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제 결백도 입증을 해야 하고, 제 말이 맞다는 증거를 또 찾아서 그분의 거짓말도 입증을 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변호사님들께 증거로 저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 좋을 때 그분 유튜브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사정이 있을 땐 알려주시기도 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확인을 하는 이유는 저도 악플을 보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악플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남편한테 속고 결혼했던 것처럼 그분들도 이제 제 과거 때랑 비슷하다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해는 돼요. 그래도 허위사실을 뭐 증거도 없이 사실인 것 마냥 막 유포하는 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영상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내용 중에 그 돈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했던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보내드렸고,
그 당시도 저랑은 상의 한마디 없이 동생이랑만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결국은 그 일로 개인 회생까지 하게 됐었고, 아무튼 보이스피싱도 돈을 이미 보낸 뒤에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이상하고. 그래서 바로 네이버 검색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걸 알고 바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경찰서로 가시고, 그리고 더 이상의 손해는 안 본 걸로 기억을 합니다. 500만 원 손해봤어요 그때. 그리고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또 아침에 또 보이스피싱에서 연락이 같은 사람한테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옥에 갔을 때도 그로 인해서 카드 리볼빙도 했었고, 카드 리볼빙은 그 전에 있던 그 사람 빚이, 그 빚에 대한 그 연체금 때문에 카드 리볼빙을 했었던 거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결혼 전에는 빚 하나도 없이 결혼을 했었고, 오히려 돈을 갖고 왔었죠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막달이었는데 살림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에 김밥 한 줄만 먹으면서 돈을 아꼈었고,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가 계시고 안 계시니까 돈 벌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드도 전혀 쓰지 않았고 현금만 썼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좀 있어서. 근데 그 돈도 못 쓰겠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이. 아무튼 이제 그 당시에 그분이 시동생한테 이제 제 끼니를 이제 부탁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끔 시동생이 김밥을 사줬었는데, 매일 이제 일반 김밥을 먹다가 어느 날 김치김밥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예. 너무 미안한데, 애기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 당시에. 그러면 안 됐었는데 제가 돈 아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애기도 배가 고팠나 봐요. 이제 좀 특식이 먹고 싶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시동생한테 김치김밥으로 사달라고 했었는데, 이제 뭐 여러 줄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한 줄이었어요. 항상 한 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비싸다고 일반 김밥으로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엄청 울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제가 더 이제 속상했던 건, 저는 그때 임신 5개월 차에 이제 시동생이 결핵에 걸려서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저는 가족이라 생각을 해서 직접 식사도 차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결핵 아무것도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다독여 줬었는데, 그게 임신한 여자한테는 엄청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당시에 그때 생각을 많이 했었고, 왜냐면 이제 첫 아이고, 그리고 이제 결핵이 옮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때 약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임산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동생이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어해서 그렇게라도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임산부도 이제 너랑 같이 밥을 먹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암튼 저는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마음을 보여준 일이 많았었는데, 뭐든지 그분이나 시동생은 저한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저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아무튼 뭐 저희 집안 문제에는 항상 이렇게 시동생이 껴있었고, 뭐 더 많은 일이 있지만 그만큼 방대하기도 하고, 시가 쪽 이야기나 시어머니 시동생 일은 다음번에 나를 잡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그 부분에서도 이제 동정론이 많아 그런가 거짓말하는 부분도 확실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동생이 아니면 시가 쪽과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시할아버님, 그리고 감사했던 작은아버님, 고모님, 뭐 늘 감사했었고, 눈치 없고 무례한 남편 때문에 면목이 없었고, 그래도 이제 저랑 아이들은 넘치게 사랑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넘게 연락을 안 하고 살던 어머님께 편지를 써드려서 다시 모자 사이를 이어준 것도 제가 했었고,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분이 치과 인증 내역을 해명이라고 내놓으셨던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바보로 생각했으면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현재 다니고 있는 치과는
그분이 인증하신 그 치과가 아니라 진무파 압력의 곽땡땡 치과이고요. 그 치과를 소개시켜 드린 것도 저고, 그분이 인증하신 간석동의 그 땡땡땡 치과 내역은 교통사고 당시에 상대방 과실이 많이 나올 줄 알고 과하게 치료받던 중에 본인 과실도 나와서 치료를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들통날 거짓말을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빨이 있으셨고, 이제 그 사고 이후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마 경찰 인증, 그 본인이 인증하신 경찰 인증 내역 중에 보험에 관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 추측이고요. 확실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이 청구가 된 거 보면 본인 과실로 나와서 이제 그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 치과를 안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뭐 그때 당시도 사고로 다친 거가 아님에도 이제 거짓말로 임플란트를 하려다가 이제 그게 들통나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돈이 청구가 됐겠죠. 아무튼 본인이 이번에 제가 얘기했던 임플란트 가격은 곽땡땡 치과의 견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기론, 그러니까 아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걸. 저는 기억력이 되게 좋은데, 반면 저는 이제 기억을 하면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그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막 내뱉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또 제가 사치가 심해서 뭐 대출을 받고 폴드1이 나왔을 당시에 뭐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사서 갚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당시 폴드를 선불폰으로 계속 쓰고 있고요. 한 4, 5년 쓴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이에 그분은 핸드폰을 3대를 바꾸셨고, 그리고 같이 살았어도 제 휴대폰 요금도 내주지 않았다는 거를 본인이 말로 또 인증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핸드폰 요금을 못 냈다는 건 뻔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 내가 그러네. 내가 생활비로 내 휴대폰 요금도 내가 내고 있었구나. 뭐 병원비도 내가 내고 있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계속 인증을 해주시니까. 어쨌든 결론은 120만 원 생활비로 제 휴대폰 요금도 내고 병원비도 제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용서를 빌라고 하는 자체가, 뭐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화해를 해왔는지가 전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히려 제가 이제 절대 그분을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까지 폭로를 한 이유는 애들 아빠가 이혼을 하자고 했고, 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한다고 해서 전 변호사님을 고용할 능력이 없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시작한 일입니다. 이게 남편이 저한테 원하는 이혼 조건은 아이들은 자기가 키울 거고 집은 안 팔 거니까 저만 집에서 나가면 제 대출금 3천만 원을, 제 대출금 포함 위자료로 3천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분할해서 주겠다는 게 남편 입장이었고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증거를 모았던 이유는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았던 거지, 이혼을 하고 싶어서 모았던 것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뭐 닭살 돋는다, 저렇게 증거 모으는 여자랑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들께 제출한 증거들은 거의 제가 암 판정을 받고 난 이후의 증거들이고요. 제가 이혼할 생각으로 과거부터 증거를 모았다면 저는 무조건 병원부터 다녀서 진단서부터 끊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뭐 첫째를 어린이집 안 보내고 제가 4살까지 쭉 같이 놀아주고 케어하던 시기고, 낮에 그분이 출근해 계셨던지라 제가 아파도 병원을 다닐 사정도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사지마비가 오고서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 느껴서 좀 이후에 이제 아는 동생한테 큰애를 맡겨두고선 동네 병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통증의학과를. 근데 거기서 이제 소견서를 써주면서 대형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거기 다녀온 기억이 나고, 그 기록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비뼈에 실금 간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진짜 아파야 병원을 갔어요. 제가 이제 그것도 이제 진료를 받고 해야 되니까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애가 있으니까. 애가 어려서.
그냥 참았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병원 기록은 어디 병원인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것도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있을런지. 그리고 이제 그분이 늘 주장하는 양보와 배려는 제가 지금까지 조금 더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건 제 입장이니까 모르겠네요. 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맞추고 사는 게 그분이 말하는 양보와 배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뭐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기적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양보와 배려를 더 했어야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좀 더 소중히 대하는 중이고요. 뭐 생각해보니까 늙어서 서로 병수발 해주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한 건데 나는 왜 지금까지 내 행복을 위해 살지 않았던 걸까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끼며 살아도 알아주긴커녕 오히려 사치가 심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분 옷이 제 옷보다 비싼 게 많고 양복, 와이셔츠도 다 맞춤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인증도 할 수 있는 내역이고 뭐 이스캠에 나왔을 당시에도 저는 2만원짜리 자켓에 2만원짜리 원피스에 9,900원짜리 신발을 신었었고 그분은 맞춤 양복에 니트도 폴로 니트 입으셨고 아무튼 저는 이 나이에 명품도 하나 없이 살고 있고 뭐 기금속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옷이나 신발 이런 것도 쿠팡에서 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것마저도 잘 사지도 않는데 이 안경도 협찬이에요. 협찬으로 이제 5만원 주고 구입했나? 제 돈 조금 더 들여서 이게 렌즈 제가 눈이 시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압축을 해야 돼서 아마 5만원 더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무튼 좀 아낀다고 아끼고 살고 저한테만 아끼고 가족들한테는 아낀 게 없어요. 저는 가족들 위해 살았고 근데 사치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억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진지하게 그분의 역사관에 대해서 이제 그분만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방송에서 안 나갔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걸 보시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그분은 이제 이완용이 썩은 기득권을 갈아엎은 정의의 사도처럼 미화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 이완용은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매국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썩은 기득권이라 칭한 조선의 양반들의 자식들 뭐 대부분이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셨고 어떻게든 이제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세종대왕은 또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민이나 노비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고 신분 관계없이 벗을 주려고 노력한 임금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해되지 않는 문원리로 조선 사람들이랑 세종대왕을 그토록 싫어하는 건 도대체 왜인지 저는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하려 노력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그분 같은 사람도 있구나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니까 굳이 부딪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강요하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아직 교과과정을 밟고 있는 애들한테는 교과과정과 생각이 조금 더 비슷한 제 의견이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조금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제가 가르치게 해달라고 한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염려해 주셔서 아이들 목욕도 지금 온전히 다 제가 책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육적인 부분은 이제 그분이 하시는 게 아예 없어요. 양육비만 잘 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그분 특징이 기분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서 본인 영상임에도 어디서는 장인어른 돈을 받았다고 하고 어디는 안 받았다고 하고 어디서는 출산 비용을 냈다고 하고 어디서는 또 장인어른이 냈다고 하고 제 입장에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그분 대답이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제가 지금 많이 걱정도 돼요. 저랑 헤어지고 나면
나중에 애들을 위해서라도 알코올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보고 측은지심으로 동정 여론을 일으킨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지금 양육권을 위해서라도 많이 덜 아픈 척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뭐 뼈가 부서질 것처럼 너무 아프고 막 이래도 새 아이 양육 다 하고 있을 만큼 열심이고, 일부러 많이 밝은 척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측은지심이 들으셨다니까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 유튜브에 여러 많은 분들이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증거를 좀 더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추측만으로 아내가 거짓말 하는 걸도 있잖아요 하다가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로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이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증거가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 경찰서 내역이나 가정폭행, 그리고 아동학대, 신용불량 이런 이야기는 제가 몸이 좀 나아지는 대로 자세한 서류를 다 떼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증거 없이 이야기를 했다가 그분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게 여러 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증거에 집착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은 증거가 없으면 정말 끝까지 거짓말을 하시다가 증거를 보여주면 무릎 꿇고 빌고, 그것도 이제 결혼 초반까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엔 빌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제 휴대폰을 던져서 망가뜨리거나 아예 공기계에 보관해 놓으니까 동생 시켜서 훔쳐가더라고요. 아무튼 어쩌면은 그분 위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제가 처음에 그분한테 속았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젠 저도 더 이상은 참고 당하고만은 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암세포는 절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저도 암인 걸 알고 나서는 참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암 전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할 말을 속으로 생각하고 알았어, 됐어, 그만해 이랬는데, 이제는 저도 제 할 말은 계속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억울한 감정이 커서 그래, 이렇게 죽을지도 몰랐는데 할 말은 하고 살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도 저도 할 말은 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악플러님들께 몇 가지 반박을 하자면, 그분이 하루 일하는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오전 5시, 6시까지 7, 8시간 정도고요. 주무시는 시간은 오전 9시, 10시쯤 자서 1시쯤 일어나고 다시 저녁 6시쯤 자서 9시 넘어 일어나고 그렇게 주무십니다. 아이들 케어 1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자취방처럼 생활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늦게 자는 이유는 유튜브 찍고 편집하고 댓글 달고 그러시지, 등원이나 아이들 케어는 일체 안 도와주시고 그냥 딱 유튜버의 인생을 살고 계시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 나온 것처럼 오빠 찾는 일 절대 없고요. 그날도 방송이고 또 그분이 일을 저녁에 쉬는 날이라 제가 방송을 신청하고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이 집안일이라도 많이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지면은 욕을 덜 먹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그렇게 행동한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냥 다 실제로 보여줄 걸. 그러니까 아무튼 유튜브 팬티 사건도 저한테는 꽤나 심리적으로 엄청 힘들었던 사건인지라 이스캠에서 실제로 이호선 상담가님의 중재로 사과도 받았던 만큼 규정적 사실이기에 이 부분도 그분이 인정한 유책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양육적인 부분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네요. 이거는 저한테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사시는 건지. 이스캠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한 편집 영상을 보내주시면 증거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이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된 거니까 본인도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분도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더 많은 증거로 그동안의 제 노고를 인정받아야 할 것 같고요.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키울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아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저는 애들이 그분에게 갈까봐 겁나진 않아요. 제가 가진 증거들이 아빠는 양육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꽤 많이 증명해주고 있고, 제가 제일 두려운 건 엄마가 아프다는 이유로 애들이 시설에 맡겨질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건강한 척 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밝고 씩씩한 척하고 다녀야 되는 게 그게 요즘 가장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파도 이제 아픈 척이 아니라 아파도 아픈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다음 주까지는 제출할 서류랑 증거들 때문에 계속 바빠야 할 예정이고요. 변호사님들이랑 계속 단톡방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천시 변호사님께서도 도와주시고 계셔서 어쩌다 보니까 서울 강남에 유능하신 세 분의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 된 상태예요. 제가 지금 살면서 이런 행운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 이게 모두 구독자님들 덕분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제 박건우 변호사님 사모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게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감사를 남기고 싶어요. 변호사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 바쁘신 와중에 뭐 이렇다 보니까 제 마음가짐이나 뭐 이렇게 든든한 어벤져스급 변호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정말 이젠 질 자신이 없어요. 제가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렇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저도 10,000명이나 구독자님들이 듣고 계시는데 맨날 뭐 해명하는 영상만 찍기보다는 좀 더 나은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요. 제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젠 좀 더 성숙한 유튜버가 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환우님들, 그리고 보호자님들, 한부모 가정 선배님들, 다자녀 가정 부모님들, 뭐 딸 가진 부모님들,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 뭐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응원을 받고 있어서 지금 저는 못할 일이 없을 만큼 많은 힘이 나는 상태예요. 뭐 실제로 전에는 아프면 침대에 누워서 눈물만 흘렸는데 뭐 이제는 막 지금은 아파도 막 돌아다니면서 할 일도 다 하고 있고, 이제 오늘도 열심히 살았구나 하면서 밤에 진통제랑 수면제 먹고 같이 잠이 들고 근데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누워만 있을 때보다 더 안 힘들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아침을 시작할 때 응원 댓글로 좋은 글만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이제 댓글로 좋은 글만 읽어서 그런가 제 이제 힘의 원천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좋은 말들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을, 그러니까 맨날 남편이랑 있을 때는 맨날 욕만 듣고 막 정치 얘기 듣고, 뭐 제가 이제 좀 힐링하려고 TV로 막 비 오는 거 보고 있으면은 거기서도 막 타박하면서 자기는 비 오는데 힘든데 너는 그런 걸 왜 내 앞에서 보고 있냐, 맨날 이런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좋은 말들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좋은 사람이 돼가는 것 같고, 제 마음도 좋아지고 제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좀 창피하기도 한데, 이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진 않고 얘기를 하는데 제 머리가 자라고 있어요. 이제 빨간약 항암이 끝나고 나니까 탈모는 끝인가 봐요. 이게 요즘 자라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 뭐 대충 다음 주까지 급한 일만 마무리되면 수술 전에 면허도 딸 생각이고, 면허를 따면 인증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평택 언니께서도 자주 오셔서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많이 염려 안 해주셔도 될 듯 해요. 이건 이제 제가 그 전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런 생각을 못해요. 자각을.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막 상담 선생님도 꼭 얘기를 해주시고 언급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젠 혹시 신고를 했다가 애들이 시설에 갈까봐 그런 겁먹고 신고를 못한 적이 많아서 아직도 신고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맨날 욕을 해도 욕을 먹고 항상 이러는데 저번에 이제 아침에 애들 등원할 때 한 번 일이 있고 난 뒤로 제가 그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이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전화기에. 그때 신고를 했으면 이제 분리가 되고 좀 그래도 좀 나아졌을 텐데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은 평택 언니가 그때 깜짝 놀라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본인이 신고를 해주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분이랑 같이 있는 자체가 더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요즘 브레이크가 없으셔서 제가 좀 무서운 상황이라 증거 수집보다는 제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무슨 상황이 생기면 바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1만 구독자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모든 구독자님들이 암 걸리지 않고 집안이 화목하게 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끝마칩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은. 아무튼 저도 앞으로 암이 완치돼서 아이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날을 고대하겠고요. 그리고 좋은 영상을 많이 올리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